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때 사람은 자신이 뒤처졌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성장만 믿습니다. 성적이 오르고 돈이 늘고 성과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는 시간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한 시간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100점 맞았니? 몇 등 했어? 어디 대학 갔니? 연봉이 얼마야?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성장은 성장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8살 서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창업을 해서 언론에 나왔고 어떤 친구는 대기업 과장이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친구들은 묻습니다. 너는 언제 이직할 거야? 아직도 거기 있어? 요즘 뭐해? 서준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초라한 자신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그날 밤 서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친구들의 승진 소식, 결혼 소식, 해외여행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빼고. 겨울의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잎도 없고 꽃도 없이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나무는 이제 끝인가 봐. 하지만 그 시기에 나무는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영하의 추위를 견디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뿌리를 뻗습니다. 봄의 화려함은 겨울의 침묵이 만들어냅니다. 만약 겨울나무가 조급해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만 왜 이렇게 초라할까? 옆집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른데.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꽃을 피우려 했다면 뿌리를 내릴 시간을 놓쳤을 겁니다. 그리고 봄이 와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겁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돌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옵니다. 2년, 3년, 4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이 씨앗은 죽었나 봐. 하지만 5년을 견딘 사람들은 기적을 봅니다. 5년째 되는 해에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30m까지 자랍니다. 하루에 무려 80cm씩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6주 만에 30m라니 대단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5년 6주 만에 30m입니다. 5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축구장만 한 면적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5년이 있었기에 6주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서준이는 그날 밤 이후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급도 같고 월급도 크게 늘지 않았고 집도 여전히 월세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변한 걸까요? 3년 전 신입사원 시절 서준이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엑셀도 제대로 못 다뤘고 보고서도 매번 수정당했고 회의 시간에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상사의 눈치만 보고 퇴근 후에는 불안함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후배들이 서준이에게 물어봅니다.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준이는 자연스럽게 가르쳐 줍니다. 회의 시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여유롭게 책을 읽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들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분명히 자랐습니다.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비교 속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꽃을 피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계절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있습니다. 겨울이 길다고 해서 나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꽃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32살 민지는 2번의 이직 끝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동창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집을 샀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연애도 하지 않고 저축도 별로 없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묻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요즘 뭐하고 지내? 친구들은 다 결혼했다며? 민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 살까? 어느 날 민지는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대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좋겠다.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 육아도 힘들고 남편이랑도 자꾸 싸우고 내 꿈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엄마로만 사는 것 같아. 가끔은 내가 부러워. 너는 아직 내 인생을 살 수 있잖아. 민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수진이가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산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봄이 누군가에게는 여름의 폭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과만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봄만 보고 그 사람의 겨울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겨울과 남의 봄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벚꽃은 4월에 핍니다. 장미는 5월에 핍니다. 해바라기는 7월에 핍니다. 국화는 10월에 핍니다. 벚꽃이 10월에 피지 않는다고 실패한 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당신의 계절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 그 시간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실패처럼 느껴지는 시기일수록 우리는 내부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35살 준호는 사업에 2번 실패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다시 취업을 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군가는 묻습니다. 너 사업한다며? 어떻게 돼가? 준호는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접었어. 지금은 회사 다녀. 아, 그래, 힘들었겠네. 그 후 사람들은 준호를 실패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준호도 처음엔 자신을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 의사결정하는 법, 사람을 보는 눈,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 이 모든 것들, 성공한 사업가였다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입니다. 지금 준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상사는 말합니다. 준호 씨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믿음직스러워요. 준호는 압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실패의 시간이 만들어준 것임을, 침묵의 시간이 키워준 것임을. 힘든 시간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편한 시간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만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근육도 그렇습니다. 근육이 자라는 건 운동할 때가 아닙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아프고 회복하는 그 시간에 자랍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붙이는 기법입니다. 서양에서는 깨진 도자기를 수리할 때 눈에 띄지 않게 숨깁니다. 깨진 흔적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지. 하지만 일본의 킨츠기는 반대입니다. 깨진 자리를 금으로 강조합니다. 여기가 깨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게 수리된 찻잔은 원래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비싸게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는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짐과 회복의 이야기,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릇을 예술작품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깨진 순간이 있습니다. 시련, 실패, 배신, 상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맞습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금으로 이어붙여질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압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깨진 적 있는 사람은 깨진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41살 혜진은 1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미래에 대한 계획마저도. 40대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1년 동안 혜진은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했대 하는 소문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아졌습니다. 혼자 영화를 봐도 괜찮아졌습니다. 혼자인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이제 아픈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이 슬픈 사람, 괜찮은 척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혜진의 위로는 달랐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깨져본 사람만이 깨진 사람을 온전히 안아줄 수 있습니다. 혜진은 이제 압니다. 자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상처가 자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은 요란한 것만 주목합니다. 대박난 스타트업, SNS 팔로워 100만,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책 읽는 사람,
퇴근 후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 조금씩 빚을 갚아가는 사람,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후, 3년 후, 10년 후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매일 1%씩만 성장하면 1년 후에는 37배가 됩니다. 매일 1%씩 퇴보하면 1년 후에는 거의 0이 됩니다. 차이는 단 2%입니다. 하지만 1년 후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1%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책 30분 읽었다고 똑똑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운동했다고 몸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술 안 마셨다고 인생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별 차이 없잖아. 의미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별 차이 없는 하루가 100일, 365일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24살 재현이는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대학도 중퇴하고 알바도 자주 잘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포기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재현이도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다시 시작하기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재현이를 바꿨습니다. 오늘 하루만 바꿔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재현이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날 재현이는 게임을 6시간만 했습니다. 평소엔 12시간 했으니까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둘째 날도 6시간, 셋째 날도 6시간.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게임이 조금 지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까? 재현이는 유튜브로 기타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 처음엔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소리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코드 몇 개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구나. 게임은 점점 줄었습니다. 기타 치는 시간은 점점 늘었습니다. 6개월 후, 재현이는 간단한 노래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언제 이렇게 잘 쳤어? 재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 1년 후 재현이는 복학했습니다. 2년 후 졸업했습니다. 3년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 재현이는 퇴근 후 동네 카페에서 기타를 가르칩니다. 용돈벌이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재현이를 처음 봤던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게임 중독자였다고. 하지만 재현이는 압니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을, 1000일 넘게 매일 조금씩 바뀐 것임을.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하고 느리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 필 때가 아니라 뿌리 내릴 때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견딥니다. 폭우가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어떨까요? 금방 크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집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은 위태롭습니다. 조금만 위기가 와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제자리인 것 같다면 그것은 당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의 계절이 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꽃필 날이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해는 반드시 뜹니다. 지금은 겨울일지 몰라도, 지금은 한밤중일지 몰라도 반드시 봄이 오고 반드시 해가 뜹니다. 그때까지 견디세요. 그때까지 뿌리를 내리세요. 그때까지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뿌리 내리면 당신도 활짝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당신은 알 겁니다.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꽃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을 믿으세요. 당신의 시간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